네, 상업주의와 헌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간호학과 석사 4학기 조희진입니다. 네, 먼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최 원장은 졸업한 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산업이 활발하던 어떤 모 지역에서 봉지기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일하던 치과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조산업의 화랑으로 많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최 원장은 성실하였고 또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쌓게 되어 더 많은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당시 광고라든지 마케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선업이 불황으로 지역에서 치과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 원장은 고민 끝에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서 제안을 듣게 되고 또 그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경영 컨설턴트는 심리치료 위주의 운영과 광고, 그 다음에 치과의 위치를 신도시로 이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원장은 이런 모든 내용을 수락하면서 심리치료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광고를 인터넷과 지역방송국 그리고 버스 광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경영 컨설턴트는 또 한 번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한 이 지역의 출신인 얼짱여대 치대생으로 텔레비전을 출연했던 이 원장을 봉징이로 영입을 하고 또 모델로 써서 광고를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 원장은 이를 다시 한번 또 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업했던 많은 치과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개업했던 치과들은 이러한 최 원장의 광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들이 환자를 오도하게 만들어서 비윤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의학에서의 덕윤리의 적용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치과 임상윤리라는 이 책은 윤리 규범에 따라 환자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덕이라는 것은 핵심 직무 수행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자의 생명과 전신 건강, 두 번째 환자의 구강 건강, 세 번째 환자의 자율성, 네 번째 치과 의사가 선호하는 진료 패턴, 다섯 번째 심리적 가치, 여섯 번째 치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 덕 있는 치과 의사는 이러한 6가지의 순서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덕윤리를 통한 사례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치과 임상윤리라는 책에서 다루었던 핵심 직무 수행 가치와 덕윤리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전신 건강은 생명 존중이라고 볼 수 있고, 환자의 구강 건강은 치의학적인 충실성, 환자의 자율성은 환자의 존중, 치과 의사가 선호하는 진료 패턴은 효율적인 습관화, 심미적인 가치는 아름다움, 치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은 정의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훌륭한 임상의사의 덕윤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의 상업주의적 치과 운영의 덕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치과에서의 어떤 이러한 경영적인 전략을 쓰는 게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이 잘못이 아니라면 윤리적인 경영이 가능할까요?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모두가 유독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키고 지지해주는 어떤 제도라든지 구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제도가 확립되어서 그 안에서 윤리적인 경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박 원장의 경우는 현재 제도 안에서 어떤 불법이라든지를 저지르고 있지 않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짓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실린 의학 비전문 직업성 탈전문화와 덕윤리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지금 사례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의료의 상업화라든지 또 의료의 경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성과 위주는 환자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이러한 직면한 병리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덕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사 전문 직업성이라는 것은 의사다운 의사를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의사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의사들이 갖춰야 될 가치, 행위 및 사회와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종합 세트라고 말합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정황과 연결되어서 계속 변화하고 활동하며 살아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 전문 직업성을 잃고 또 비전문 직업성화 되거나 탈전문화가 되는 현상을 막고 이를 시정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으로 다음 세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롤모델이 되므로 이러한 의사들을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고 재교육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의료상업주의 및 소비자주의로 인하여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기본 개념조차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정직성, 인격적인 통합성, 이타심 및 환자에 대한 연민 등의 덕윤리와 의학 전문 직업성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의사들의 비전문 직업성과 탈전문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행위는 사회와의 어떤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고 개별 의사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의사 개인의 덕은 바로 사회의 덕과 연관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전문 직업성화가 되고 탈전문화되는 의사들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서 덕윤리가 중심이 된 의학 전문 직업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의 덕이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와 또 병원 시스템이 어떤 병원 시스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